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희도 어김없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 인사드리러 왔어요. 오늘 조동찬 선배님 그리고 유승윤 기자. 안녕? 수면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맨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죠? 다 그런 거죠? 네, 우리 승현이.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주에 코로나 얘기 안 했더니 폭발적인 반응 있었나요? 주변에서 뭐라던가요? 아주 좋았대요, 내용? 저는 이거 주변에 아무래도 네. 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이랑 같이 리포트 봤다. 내 처지 이렇다. 이런 식의 뉴스에도 났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 자기 기사 되게 홍보하네? 아니. 또 주변이 약간 주변 환경이 그렇다. 아니, 근데 내가 이 방송을 지난주에 녹음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그 생각은 했어요. 왜 주변 친구들 보면 나는 워킹맘이지만 전업주부들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를 부러워하고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우는 소리만 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전업주부와 비교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의 국한에서 한 것이라는 점 연구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물론 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그런 방식은 이것은 워킹맘의 문제만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 들어요. 어느 분이 제 그때 방송을 듣고 조동찬 기자는 사회를 분열시킨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너 왜 여성 편 드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닌데 그거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 일의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의 분담, 그러니까 권위적인 남성의 역할로 여성이 과도하게 일을 분담하는 것이 여성의 우울증을 높이면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의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무튼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와이프 눈치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잘해야 된다는 걸 몸으로 느끼신 거죠. 그렇죠. 정말로 그거는 그냥 남성이라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정에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받는 분이 있고 그게 엄마의 역할에 있는 아내의 역할에 있는 분이면 정말 모든 가족 구성원이 힘들어요. 네. 이거는 너무나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같이 사실 자녀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아빠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엄마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남자 여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는 딱 글 수준은 보니까 어린 분인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뽀얀거탑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건 가정의 문제는 그냥 가정 전체가 통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를 들면 민간병원 공공병원 있으면 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는 해가 되도록 무조건 민간병원만 잘 되고 무조건 공공병원만 잘 되고 이게 무슨 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게 민간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그 병원이 잘 되는 게 우리 사회 전체가 잘 되는 방향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안 두고 일개 개별적인 요소에 우리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만큼 힘듭니다. 이런 근거들로 우리를 설득시켜 주셔야 우리가 그렇네요.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들 힘들고 그분들이 저기 하면 우리 당장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로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 얘기를 안 하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잠깐 짚고 지나가고요. 또 본격 주제는 재미있는 거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 일단은 코로나 얘기 중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의약품이라든지 마스크 검사도 이런 거 이제 지원할 용의를 저희가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표시했나요? 한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을 뿐이지? 한 거겠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표시를 했고 반응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발언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교적인 공식적인 그런 교류가 안 된 거죠. 네. 뭐 외교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대통령의 워딩에서 나왔다는 건 뭐가 분명히 있었겠다. 신호가 우리 쪽에서 먼저 왔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먼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그렇게 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뭐 북한에는 안 생겼다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이제 그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텐데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집계 정도의 어떤 수치가 나왔는데 뭐 사망자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게 집계가 돼 있고 확진자도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도 좀 믿을 수 없더라고요. 일단 네. 북한은 발열자라는 텀을 써요. 발열자라고 쓰더라고요. 확진의 횟수가 네. 발열자라는 텀을 쓰고 지금 누적 발열자가 지금 오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한 120만 명을 좀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누적 사망자가 얼마쯤 되더라? 지금 몇십 명이었는데? 63명. 63명인가요? 63명. 63명으로 있는 거예요. 유승현 기자. 네, 63명. 네, 최근 맞아요. 집계가 네, 제가 요즘도 잘 못하는 게 이 네. 숫자 읽는 거예요. 맞아요. 63명, 뭐 55. 맞아요. 너무 안 돼요, 저. 그럴 때 헷갈리면 63, 57 이런 식으로 하면 자존심 상해요. 그렇게 되는데. 아니 둘 다 맞는데 왜? 아, 그래. 아나운서들은 다 53. 아니, 저 봤어요. 둘다 아나운서님이 맞아. 이렇게 63 하다가 아까 숫자 길어지니까 갑자기 땡땡땡. 꼼수를 느꼈어요? 그렇구나. 그 같은 문장 안에서만 통일하면 돼요. 근데 문장 지금 안에서는. 만약 발열자는 이제 확진이 다 안 됐으니까 네. 오미크론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열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네. 열이 없어도 기침하거나 어떤 증세가 있으면 발열자로 속해서 분류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발열도 그렇게 됐고. 한자 말이죠. 그쵸. 발, 열. 거기는 그렇죠. 좀 순수 우리말 많이 그 쓰니까 열에 막 확진은 불화와. 한자고 발열은 우리말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쵸. 발열도 한자.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 네. 그렇네요. 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에게도 북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촉이 내려왔어요. 의학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느냐. 네. 어떻게 다녀오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사하고 오실래요? 아니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그 예전에 김정남이 네. 암살 당했을 네. 때 난 그거 진짜 아직도 그때 믿을 수가 없어. 어떤 네. 독극물이 사용했나를 우리 회사는 저를 시켰어요. 저 진짜 다양하게 많이 하시네요. 정말 의학 많이 전문 기자님. 의학적으로 어떤 독극물이 쓰였나, 어떤 생화학 무기가 쓰였나 그랬는데 나중에 범죄자 그때 처음 되면 알았어요. 완벽한 범죄자 될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때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에 네. 북한의 생화학 생물 테러를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오. 그게 이제 미국 CDC에도 있고 미국 NIH에도 다 있겠죠. 각국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 전문가가 그 테러 생화학 물질은 바이러스, 세균, 그다음에 뭐 독극물이잖아요. 전부 다 생물과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당연한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북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아주까리가 도구로 많이 쓰이는데 북한의 아주까리 밭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 뭐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이런 데서 국립보건연구원이 정보를 주겠죠.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이건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우리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제가 이제 뭐 매칭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왔을 때 톡을 보냈어요. 뭐 들어온 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아주까리도 근데 독극물이에요? 아주까리가 뭘 어떻게 정지하면 이걸 독극물로 쓸 수가 있대요. 청산가리가 아니라? 네, 뭐 그렇대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딱 그분이 주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받은 건 없다. 근데 외국에서 그런 관련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거 있는데 그걸 딱 두 개를 보내줬어요. 하나가 옥스퍼드 대학이 북한 코로나 상태에 대해서 적은 보고서하고 CSIS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네. 여기서도 역시 북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작년 12월 31일 날 북한이 4만 9천여 명을 코로나를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었다. 제로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유엔이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오가면서 의료 봉사활동을 한 사람한테 조사를 시켜보니까 진짜 현지에 가서 네. 알아보신 분이 이 조사는 뭐냐면 스페큘레이트라는 텀을 썼어요. 네. 동사를. 네. 그러니까 내가 추정한 게 아니라 조사했다는 거죠. 네.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미 코로나19 트랜스미션이 있다. 전파가 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그게 의심되는 사일런트 데스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북한이 없다고 했을 때도 그 유엔 보고서에는 네. 전파돼 있었고 사망자도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거를 봤더니 여기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코로나19 사망자를 16만 명까지 예측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막 알파, 델타, 오미크론 막 겪고 2천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망자가 3만 명이 안 되죠. 네. 2만 몇천 명인데. 네.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감염됐거나 이런 얘기가 없고 마치 코로나 제로 국가로 알려졌던 나라가 실제로 아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16만 명 정도까지 예측했다는 것은 사망자를 예, 이미 북한에서 어쨌든 이게 만연하게 있고 그리고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발표하는 것은 일부러 축소하는 거라고는 아니라는 분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는 충분한 PCR과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설령 코로나19 사망자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해서 사망자로 분류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할 수 없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미디어 컨퍼런스를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합니다. 네. 이번 주는 5월 17일 날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주의 주제는 북한 코로나 사태예요. 이렇게 한 국가의 코로나 사태를 세계보건기구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미디어 컨퍼런스 50몇 분, 1시간 가량 하거든요. 여기 주제로 삼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요? 이건 좀 심각하게 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마크 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알려지기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거부루 여수수 에티오피아 분이죠.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국내 전문가들은 마크 라이언이라는 긴급 대응팀 팀장을 더 주목해요. 이분은 실력자래요. 네. 그러니까 그 관련 전문가들이 마크 라이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마크 라이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 있는 거네. 이렇게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마크 라이언을 알았어요. 지금 유승희 저 마크 라이언 알았어요? 저 옛날에 코로나 알았대요. 팬데믹은 뭐 끝났어. 부정한 그거 한번 말하신 적 있어갖고. 아니, 실력자라는 거는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런 바이러스 실력 그런 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맨날 인터뷰가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누구다 그러고 사실 뭐 앤소니 파우치 너무 훌륭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앤소니 파우치의 발언이 좀 이상해졌어. 막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얻어듣는 거예요. 제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잘 가공해서 드려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는 있는 거죠. 근데 마크 라이언이 뭐라고 했냐면 네. 세계보건기구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다시피 네. 이렇게 북한에서 unchecked 네. transmission, 네. 그러니까 이 검사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이런 전파가 있으면 뉴 베리언트, 새 변이의 리스크가 높아진다. 북한에서 새 변이 우려성을 얘기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의 마크 라이언은 예를 들면 그 세계보건기구 그 컨퍼런스를 보면요.
거버레어서스나 다른 분들은 약간 발언을 약간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크 라이언은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대단히 짧게 해요. 딱 그리고 필요한 말만 딱 하고 딱 눌러요. 마이크를 끄는 걸 습관화했었어요. 되게 말을 절제해요. 근데 이번에도 딱 그 말만 하고 더 이상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국내 학자들이 저거는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했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의 백신과 치료제 지원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순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어느 정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네.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나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발언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은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마크 라이언의 그 발언을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뭔가 뭐 이렇게 로데이터를 보면 조금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이 네.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런 거네요. 예. 우리는 이제 뭐냐면 북한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너는 그러면 좌파냐 우파냐 북한 좋아하냐 좌파 싫어하면 우파 뭐 분명히 또 오늘 발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변이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북한을 만약에 정치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우려가 생겨서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제일 그러면 타격이 큰 게 일단 우리잖아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뭐 그렇겠죠. 물론 네. 우리는 통로가 없어서 바이러스가 이제 뭐 날아다녀서 우리한테 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북한과 오가는 중국과 우리가 오가니까 우리는 가까우니까. 가깝죠. 네. 그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뭐 이런 필요한 북한의 사태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만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개발 국가의 백신 지원을 우리가 돈을 내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원 오브 댐의 저개발 국가 그리고 변이가 우려되는 원 오브 댐의 그런 나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저 SBS 방침은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북한 사람이 이렇게 굶고 죽어가는데 도와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북한을 도와준다고 하는 걸 워낙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북한이라는 정치적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저희 SBS는 이거를 저한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SBS 이름으로는 그렇게 북한이라도 지원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한다면 저 개인 자격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새 변이가 나오는 건지 확진자가 얼마나 지금 확산이 돼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네, 못 맞고 걱정이긴 걱정이에요. 진짜 의료도 취약해서 사망자 많이 안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 주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참 이건 뭐 이런 기사가 다 있어. 이거 너무 학대 해석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읽었던 기사인데 선배님 오늘 이거 얘기하자고 보내주셨어요. 타이틀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진다. 얼핏 들으면 조금 웃음이 나는데 이거 한번 자세히 파볼까요? 어찌 이 중간 과정이 없어지고 이게 결과론적인 이런 황당한 기사가 나올 수 있죠? 네. 저도 처음에 오늘이 이제 녹화하는 날이 오늘이 5월 19일 녹화 날이고요. 내일이 5월 20일인데 세계 꿀벌의 날이라고 선배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꿀벌의 날이 내일이 있어? 5월 20일이네? 네. 이거랑 뭔 상관이지 꿀벌이랑? 꿀벌의 날이래요. 꿀벌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왜 5월 21일 세계 꿀벌이 지들이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줬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나비의 날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꿀벌들이 지금 번식을 제일 이제 활발하게 시작하는 시기가 맞대요. 추측이 맞았구나. 유엔에서 이거 정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일 이제 활발하게 번식하고 활동할 시기인데 네. 요즘 이제 꿀벌이 많이 생태계에서 좀 사라지는 추세가 보여져서 지금 이제 꿀벌의 날을 맞아서 이런 기사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저는 처음에 의학과는 관련이 없는 꿀벌 꿀 못 먹겠지. 맛있는데. 나 원래 꿀 안 좋아한다 아이가. 설탕 더 좋아한다. 아, 또 숙취에 꿀물 좋은. 예전에는 좀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술 취해서 오면 맞아, 늘 맞아. 따뜻하게 꿀물을 해주셨어. 맞아요. 근데 어머니랑 떨어지고 산 다음부터는 꿀물은 꿀물 안 없어. 내 인생에 없어. 아, 내가 그걸 저도 우리 애 목 아프다고 했을 때 꿀물 레몬 차는 타준 적인데 남편은 타준 적인데 매일 술 마시고 오니까 뭐 알아서 먹어야죠. 어떡해. 네. 참. 참 이 내리사랑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엄마랑 떨어져 있는 건 어마어마한 서운함이. 맞아요. 우리 엄마 참 꿀물도 잘 그거를 이제 20살 돼서 겨우 느끼셨네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어렸을 때는 집에 늦게 들어오면 걱정부터 해. 근데 지금은 늦게 들어가면 화부터. 걱정은 하는 사람 잘 하세요 좀. 걱정하는 사람 있을까? 화도 이 사람이 한 번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요. 네. 벌의 멸종. 꿀벌이 멸종된다면 한 해에 142만 명이 사망할 것. 이게요. 2015년 미국 하버드대가 3대 의학저널 란셋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꿀벌이 멸종하면 한 해에 142만 명이 죽는다. 왜냐면요. 꿀벌이 이제 벌꿀 1kg을 하려고 4만 킬로를 이동한대요. 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조그만 놈이 네. 4만 킬로를.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 400km. 400킬로. 그거 10배? 근데 걔는 이제 직선 코스로 안 가고 왔다 갔다. 그거 꼬불꼬불꼬불꼬불. 10배는 4천. 아, 그래. 맞네. 10배네. 우리 산수 진짜 못한다. 근데 그 왜 혈관을 다 빼면 뭐 지구 2바퀴 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꿀벌 요 동선을 생각해보면 이거 막 멀리 가진 않아도 이게 그래서 4만 킬로일까요? 네. 아무튼 신기하네요. 꽃가루에 갔다가 예. 집에 왔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쨌든 속시식물이라는 거죠. 속시식물은 씨를 안쪽에 갖고 있어서 거기에 꽃가루가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팍 그렇죠. 민들레시아처럼 막 날아다니진 않죠. 하는 거 뭐 버섯 이런 것처럼 지 혼자서 팍 하는 건 아니라 꿀벌에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건데 그게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 95%가 육상식물의 95%가 이렇게 꿀벌이 이걸 이게 옮겨줘야만 번식할 수 있는 생물이래요. 그래서 그게 꿀벌 때문에 95%까지 늘어났대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지금 현재는 네. 현재는 육상식물의 95%가 꿀벌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근데 꿀벌이 이제 딱 사라지면 육상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농작물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사라지면 과일 생산이 22.9%, 채소 생산량이 16.3%, 견과류 생산량이 22.9%가 감소합니다. 줄어든다.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농사 지어서 막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했던 거 아닌가? 꿀벌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수원에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많은 나라에선 그냥 자연에서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막 비료 주고 막 이러고 하지만 중국 어떤 마을에서는 그런 거 안 준대요. 그냥 야생으로. 비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배추가 비싸잖아요. 거기는 이제 왜 이런 싼 거에 비싼 비료를 주나? 그래서 거기가 배추가 잘 자라거든. 예,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30% 20에서 30% 사이에 어떤 이 채소 식량이 사라진다면 줄어들면 이러면 142만 명 사망할 수 거죠. 있다. 네. 이게 또 야채 과일 말고 또 곡식을 사료로 먹는 동물들의 또 먹이도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먹이 사슬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우유. 밑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 인간까지도 사라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 꿀벌 되게 사소한 존재인 줄 나 알고. 꿀벌 막 지나가면 싫어가지고 무서워. 막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애들은 울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2017년 유엔 발표 따르면요. 야생벌 2만 종 가운데 40%인 8천 종이 멸종 위기고요. 미국 내 꿀벌의 개체수도 40%가 넘게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는 2035년엔 꿀벌이 완전히 멸종될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분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냐면요. 지난해 막 우리 꿀벌 없었다 기사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 전국에서 39만 봉군. 봉군이 뭐 이게 벌인가 봐요. 그래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이제 왜 사라졌나를 한번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살려내든지 뭐 해야 보존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무선 장비 있잖아요. 우리.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얘네가 얘네 예민한가 봐. 무선 장비의 전자기파로 인해서 일벌이 길을 잇는 현상 네. 때문에 일본 네. 사라질 수 있다. 요것도 논문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집에 못 돌아와서. 예, 예를 들면 실험을 한 거예요. 꿀벌에다가 이렇게 네. 전자기파를 했더니 애들이 막 헤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전염병 등이 있었어요. 바이러스도 있었고 세균도 있었고. 근데 뭐 바이러스나 세균 이 정도면은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농약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어떤 특정 농약 성분은 꿀벌을 해치기 때문에 금기한 약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온난화 현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온난화 현상도 한 원인으로 보는데 지금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건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SBS 심영구, 정구희, 서동균 기자가 한 꿀벌 네. 기사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원래 다른 데 가면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해 뭐 어쨌든 11월 달에 이상고온 그러니까 뭐 14도가 넘는 날이 꽤 많았대요. 그러니까 월동 준비를 어디 안 하고 딴 데 안 있다가 가고 또 뭐냐면 추울 때는 산란을 안 하는데 네. 따뜻하니까 산란한 거죠. 근데 추운 바로 날 되면 추워졌어. 바로 추워졌어. 그 다음 날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해. 이상고온 현상이 이 꿀벌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이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어떤 환경을 해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럽지 않은 원인으로 다 패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환경들 사실 이런 전자파, 온난화, 화학물질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데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데 그게 인간의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벌을 더 예민하게 이게 더 해치고 있고 그런데 그 벌이 해침이 다시 우리에게 간접적인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 논문을 공유한 게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나 하다가 그냥 이거는 이제 벌의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건 벌의 실종과 상관이 없는데 네. 벌의 패턴이 사람의 패턴과 되게 유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벌이 되게 다르지만 개별 다 다르지만 벌이 어떻게 이 획일된 행동들을 하나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인간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회사 다니고 학교 가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다른 놈들이 왜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저기 하고 똑같이 모여 살고 막 그런 거. 걔네도 우리처럼 지금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한 귀여워. 건데 이거 귀여워. 구구구구구. 이게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거. 네. 동경대에서 한 건데 네. 동경대에서 사람이 이렇게 막 하는데 도대체 지하철은 왜 이렇게 도로는 이렇게 발달할까? 여기저기 막 이게 규칙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동경대 연구팀이 생각한 건 곰팡이였어요. 왜? 뭔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인구 네. 있잖아요. 인구가 도쿄가 100만. 네. 그다음에 뭐 교토가 50만. 삿포로가 뭐
뭐 70만 이러면 네. 그 위치에다가 70만에 해당하는 곰팡이. 그다음에 요거 뭐 도쿄에다는 100만에 해당하는 곰팡이. 여기에다는 뭐 얼마 만에 곰팡이를 딱 해가지고 했더니 이 곰팡이들이 서로 연결하는 게 도쿄의 지하철망 도로망과 거짓말. 이거 동경대 온 거예요. 동경대. 어디 있는 연구지 찾아봐야겠어요. 네? 제일 동경대 1차원적인 생물 활동과 이 고차원적인 인간의 활동이 결국은 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되게 귀여운데 웃겨. 그럼 꿀벌은 당연히 같겠네. 곰팡이가 같은데 지금. 사실 우주에서 보면 인간이나 곰팡이 그래, 계획이 맞아.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 네? 그럼 도시계획 뭐가 개발 이런 거 말 다 틀린 거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이라면 곰팡이라고 왜 무계획적이라고 생각해? 걔네도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 있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니 저 우주에서 봅시다. 지금 우리 블랙홀까지 찍히는 마당에 지금 갑자기 이 우주가 기생충 영화가 떠오르는데? 예, 이 우주가 관계사 기생충인데 계획이 있어. 그래요. 말씀하세요 계속.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없고 예? 맞아요. 까만 데를 우주의 빈 공간이라고 생각한 데를 딱 허블만한 걸 들이댔더니 온통 별천지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커지는 점점 이거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잖아요. 그거 머리 아프면 지구 평평설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뭐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인공과 자연을 네. 따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까치집을 갖고 까치가 지은 집을 갖고 저 인공 저런 인위적인 물질을 봤나?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인을 쓰니까 인공 구조물은 쓸 수 없겠죠. 그러면 조공 구조물이네. 아이고 어려워라. 근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자연인데 사람이 지은 집은 까치집하고 뭐가 다를까요? 근데 까치로 그러니까 이게 저 먼 쪽에서 들여다보면 뭐 곰팡이가 이렇게 막 연결해 놓는 거랑 우리 지하철이랑 뭐야 얘는 뭐 그치, 재료도 다 지구에서 개발한 그렇죠. 재료들인데. 새로운 물질이 뭐가 있어? 다 나뭇가지랑 지구에서 한 똑같은 거지. 거니까. 네.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면 철학으로 넘어갔어. 아니 이제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막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막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곰팡이도 비슷하고 우주에서 보면 우리 어차피 또 요만한 사람들인데 뭐 하루하루 되게 아등바등 살잖아요. 그럼 지난주 주제랑도 또 통하네. 조금 내려놓자 또 결론은 오늘도 내려놓읍시다. 꿀벌이. 근데 그러면 이제 꿀벌 사라지는 거 위기 우리가 이제 해쳤으니까 막아주기도 해야 되고 살려내야 되지 않아요? 네. 방법은 있는 건가요? 꿀벌아 돌아와줘. 진짜. 근데 지금 아까 2035년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먼 미래도 아니에요.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측 지금. 연도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2035년이면. 근데 너무 이거 약간 재앙 신밖에 안 됐네 그때는 88할 때네. 아무튼 재앙이 선배도 산수를 못하는 거 우리만큼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꿀벌이 원시 시대 때부터 있었던 생물이라며 우리 때 이게 사라진다는 거 너무 끔찍하고 미안할 일 아닌가요? 좀 그러네요. 네. 근데 또 뭐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죽었던 그 사태 이제 또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를 또 여기에 강한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뭔가 극복하려는 노력은 있는데 꿀벌이 코로나 걸린 건 아니죠? 그건 갑자기 아니에요. 걱정되네. 그 네. 바이러스 이름이 낭충봉아 부패병이라는 네. 거래요. 낭충봉화 부패병.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 이런 강한 걸로. 이제 종이 또 네. 있어서 그거를 더 이제 많이 만들어 보자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이걸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인 것도 사실 근데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게 뭐 지구 온난화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요. 과학기술 발전을 더 기대해야 되나? 농작물 생산을.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서 온난화의 문제 이게 빙하가 녹고 있고 그 저는 이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요. 네. 몽블랑 있잖아요. 네. 몽블랑이 아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가 겹쳐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스위스에 있을 때 프랑스로 넘어와서 몽블랑을 갔는데 몽블랑에 가면 저쪽에 이제 빙하를 구경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1930년대의 빙하의 높이
40년 이렇게 쭉쭉 연도별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녹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진짜? 예.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가 돼 있어요. 연도별로. 인터넷에 찾아봐야겠다. 가보진 못하고. 와, 그래서 뭐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진들이 거기 딱 전시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내려갔던 그냥 민둥 바위가 전부 다 그냥 빙하였던 그 사진들이 있고 그게 이제 해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그리고 지금 북극곰이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살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펭귄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남극에 뭐 물이 이렇게 펭귄한테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이 펭귄도 젖어 있는 게 뭐 빨리 말라야 되는데 안 돼서 뭐 죽고 뭐 이런 게 있던데. 아무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우리 한번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그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그럼 접근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으로? 취재를 해봐야죠. 취재를 무슨 생각?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게 뭐였다. 네. 취재를 해보고 나는 뭐 있는 줄 취재 되시면 꼭 네.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네. 벌꿀. 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벌꿀의 날에 꿀벌에나요? 승현이가 시작부터 이제 벌꿀 하면 안 돼요. 요 얘기 해갖고 우리가 지금 벌꿀 하잖아. 죄송합니다. 꿀벌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잠수정의 토끼라는 게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잠수정의 토끼를 딱 하면 토끼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지금 잠수정이야 실시간으로 산소 농도가 쫙쫙쫙쫙 디지털화돼서 표시되지만 그 옛날에는 토끼를 갖다 뒀대요. 그래서 토끼가 질식하면 선장은 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잠수정의 토끼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저는 이거를 국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시인은 잠수정의 토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회가 이렇게 위기가 처했을 때 먼저 내가 이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해야 된다. 꼭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되게 멋있었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말도 시처럼 하셨네. 근데 뭐 울림 있게 하시는 네. 분이네. 하고 오긴 하네요. 네. 역시. 아무튼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네. 근데 이 벌꿀도 지금 우리한테 잠수정의 토끼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먼저 죽어서 먼저 사라지면서 꿀벌이 이제 그냥 만약에 잘못 말씀드려도 대충 알아들어 주세요. 벌이 한자로 통일하자. 심각하니까. 벌이라고. 벌. 괜히 꿀 꿀 붙이나 붙여갖고. 뒤에 붙였다 앞에 붙였다 하니까 그냥 벌이라고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되게 고마운 존재인데 저는 어렸을 때 꿀벌한테 해야 되니까. 꿀벌 많이 갖고 놀았어요. 어떻게 꿀벌은 뭐 이렇게 쏘여도 뭐 약간 손만 붙거든요. 말벌은 되게 무서웠어요. 말벌은 정말 죽을 뚱살뚱 아프거든요. 쏘여 죽을 수도 보셨어요? 있잖아요. 네, 말벌. 그리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벌떡. 말벌은 정말 무서운데 꿀벌은 그렇진 않으니까. 막 날개 잡고 막 놀고 미안해. 내가 가지고 논 애들 다 죽었는데. 한 마리 한 마리가 네. 소중한데 손 이렇게 그때는 될 줄 알았나. 많았어요. 네, 맞아. 그 몇십 년 전. 네, 그때 되게 많았어요. 온통 벌이었어요. 아유. 아무튼. 하여튼 뭔가 되게 귀여운 할 걸로 수 있는 시작했는데. 것들을 일단은 해내야겠어요. 그죠? 살충제 같은 것도 좀 자제해서 네. 쓰는 법적인 제도 좀 마련해야 되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한 가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끝에만 우리나라 코로나 네. 다음 주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없앤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거는 그냥 연장되는 걸로 한동안 그래요? 예 걸려도 계속 일주일간은 격리가 된다는 것.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게 미국 연구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네. 미국 하버드대 연구가 뭐 피어 리뷰로 안 됐지만 네이처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고 가볍게 앓으면 남을 별로 죽은 바이러스니까
별로 안 감염시키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미크론 그러니까 백신 맞아서 오미크론 걸려서 증세 가벼웠던 사람들이라도 5일째 검사를 해보니까 50%는 살아 있어요? 남을 감염시킬 만큼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7일이지만 미국은 격리기간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처가 CDC에 물었대요. 니네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CDC는 답을 하지 않았다. 네이처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처가 망했네. 아니 우린 좋아. 그러니까 네이처는 어쨌든 미국 CDC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메일 보내면 뭐 대답을 안 한 건지 확인을 안 한 건지 한국말로 보내신 건 아니죠? 묵묵부다. 제가 사실은 그 북한 문제도 영어로 보냈어요. 영어로 보냈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쁜가? 세계보건기구 관계자에게 스팸 처리인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죠.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겸손한 표현해가지고 Would you mind? 해가지고 뭐 ING형 있잖아요. 뭐뭐를 한다면 꺼리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극 존칭을 해가지고 보냈는데도 개무시당하고 있어요. 딱 봐도 스팸 처리 됐겠네. 아니 그래서 막 이게 다 격리 해제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그 전에 걸릴 거면 빨리 걸려야 된다. 약간 이런 인식이 또 약간 팽배했거든요. 뭐 쉬고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이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격리가 없어지면 이제 아파도 다녀야 되고 뭐 이런 회사도 거요?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요게 끝나기 전에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걸리는 게 낫겠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게 우선 미뤄진 건데 감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미뤄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TOWER@sbs.co.kr로 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준비돼 있을 것 같아요. 선배 아까 잠깐 보여준 것도 있었고. 네. 뭐 우리 이제 재밌는 거 널렸어요. 요렇게 또 낚시질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제목을 조금 섹시한 거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가? 예. 다음 주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